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철저히 격리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에 만약에 학교가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밤부터 애들이 들떠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국제학교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공교육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많이 소개시켰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27명을 한 달 살기로 유명한 곳에 넣었다가 결국 다 사과를 드렸습니다. 일일이. 왜냐하면 애를 보냈는데 영어 배우려고 보낸 건데 영어 보충반에 대부분 다 중국 애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이제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미국으로 보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영어는 배우고 싶어. 근데 미국까지 보낼 여력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중국인 대다수들이 어디로 가냐면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 국제학교는 지금 중국 애들이 드글드글해요. 현재. 그러니까 말이 국제학교지 어떻게 보면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의도 받고 그러면 선생님 어딜 가야지 그럼 중국 애들이 없을까요? 그리고 한국 애들이 어딜 가야지 없을까요? 중국 애들이 확실히 없는 곳은 인도하고 베트남인데 베트남 국제학교는 또 한국 애들이 많습니다. 주재원들 자식들이 많아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없고 중국 애들도 없는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로 보내더라도요, 이 학교가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금요일부터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죠.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그래서 시골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요. 풀보딩에서 주말에 나올 수가 없는 학교를 보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랑 함께 가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엄마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정서가 중요하니까. 근데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아이가 자아가 생겨요. 그리고 부모랑 마찰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라는 사람은 아이한테 세 가지를 강요합니다. 첫째, 실수를 못하게 해요. 근데 공부라든지 학습은 뭐가 기반이 되냐면 바로 실수와 실패가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는 책과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약 100억을 들여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에서 나온 책이고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 이 두 권에 나옵니다. 실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부모들은 성과 중심 마인드셋, 이 성과 중심 마인드셋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고정형 마인드셋이에요. 이건 아실 거 아닙니까?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져가야 되는데 고정형 마인드셋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엄마들이. 근데 자기 자신이 고정형 마인드셋인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물어보죠. 성과 중심 마인드셋 아닙니까? 그럼 맞대요. 이 성과 중심 마인드셋이 뭐냐면 바로 고정형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좋은 애인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게 다 고정형 마인드셋이거든요. 그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이 성장형 마인드셋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도전 욕구가 떨어집니다. 엄마가 가르치는 애들은. 또는 엄마랑 같이 중학 시절을 같이 보낸 애들은. 왜냐하면 엄마가 뭐죠? 시험 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너 몇 점 맞았어? 이게 고정형 마인드셋이에요. 성과 중심. 그게 아니라 요번에 노력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왔니? 그러면 시험 봤으니까 푹 쉬어라가 아니라 네가 몰랐던 내용들을 다시 익혀야 되니까 시험지를 보고서 다시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점수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점수에 대해서 시비가 갈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성과 중심이니까. 그럼 애가 벌써 뭐냐면 부모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를 아이가 알아요. 어떤 엄마는 안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성적 갖고 뭐라고 말해요.
못 봐도 괜찮아. 근데 표정이 그렇진 않아요. 애가 더 잘 알죠. 말은 괜찮다는데 엄마 표정이 실망한 눈빛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 어려운 걸 도전 안 하죠. 수학 문제 하기 싫어하는 거죠. 왜? 결과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서 사춘기는 엄마 곁을 떠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끼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가 고정형 마인드셋이 되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걸 키우게 됩니다. 두 번째, 요새는 부모가 친구처럼 지낸다? 부모와 자식 간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고쳐줘야 돼요. 이런 것이 기본인데 허용적 양육 행동, 다시 말해서 적절한 통제를 못합니다. 스마트폰 애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죠. 스마트폰 때문에 싸워요. 그럼 국제학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 정도 통제도 할 자신이 없으면서 엄마랑 같이 지낸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랑 영어로 씁니까? 한글 씁니까? 당연히 한글 쓰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학생들, 우리가 국제학교 보내는 이유는 토론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쓰는 학생 수가 많아야지만 영어로 토론이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애들이 많으면 중국어 토론이 되죠. 한국 애들이 많으면 한글 토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가 아셔야 될 게 뭐냐, 사춘기 때는 떨어져 지내야 되고 부모가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나빠진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코치가 필요하죠. 왜 코치가 필요하냐면 코치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 코치는 자르면 되지만 엄마는 그 관계를 망가뜨릴 수 사람이고, 엄마는 시켰지만 칭찬과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됐을 때,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교육 철학을 갖고 나서 그리고 국제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가 성공할 수 있지, 성장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국제학교까지 보내는데 도로 아미타불 될 수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 되도록 기숙 풀보딩을 시켜라. 근데 중요한 거는 풀보딩 시킬 때 우리 애가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원어민 비율이 얼마 되냐, 원어민 선생 비율이 아니라 원어민 학생 비율이 얼마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한국애랑 중국애랑 한방 쓰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시골에 짱박혀서 못 나오게 만들어라. 그리고 부모랑 같이 있으면 사춘기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랬을 때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제가 확실하게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추천할 수 있는 학교는 인도 벵갈루루의 인더스 국제학교입니다. 여기는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